LG에너솔루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6,013억이 나왔습니다. 네. 예상치를 상회를 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고 올해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을 발표를 했는데 네. 탑10이 모두 다 성장을 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쪽이 수요가 빠르게 올라가는 쪽이 ESS 쪽인데 여기에 대해서 배터리 3사가 이제 그 ESS 사업에 대한 확대 전략을 피고 있고 제일 빠른 건 엔솔이고요. 중국이 배터리라든가 그 인조 다이아 수출 규제도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빠르게 그 배터리 공급망을 그 한국 중심으로 재편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판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예민수의 경제 토크,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오셨는데요. 우리가 또 2차전지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사님, 그죠? 네. 2차전지도 뭐 장이 워낙 사실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다 빨아가니까, 그죠? 네. 2차전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섹터들도 단기적으로 좀 힘을 잃은 상황인데 마침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고 2차전지도 반도체가 눌려서 그런지 좀 방송 찍는 오늘은 좀 꽤 강했거든요. 네. 네, 뭐 저도 뭐 SK하이닉스 계속 그 토픽으로 말씀을 드려왔었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주도주가 좀 쉬어갈 때 그 틈새 종목들이 오늘 다 올라왔습니다. 엔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배터리 2차전지 종목들이 오늘 강한 반등인데 뭐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일단 그 LG에너솔루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6,013억이 나왔습니다. 네. 예상치가 5,217억이었고요. 네. 그 원래 뭐 매출과 그 영업이익 6,013억 중에서 그러면은 이제 AMPC가 얼마냐? 그죠. 3,655억이니까 그럼 거의 2,000억 이상 순이익이 난 거예요. AMPC 빼고도. 그리고 이런 실적 개선 요인으로는 결국 ESS입니다. 그러니까 ESS 같은 경우가 엔솔 같은 경우도 영업만 20%를 잡고 있고 삼성 SDI도 30%까지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ESS는 왜 많이 나냐면 광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그 원가 연동해서 그 배터리 가격이 산정된 게 아니라 그걸 다 마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용은 광물 가격 연동해서 배터리 가격도 이렇게 산정이 되는데 ESS는 그게 아니라 마진 그 광물가가 떨어지면은 그걸 고스란히 다 마진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CATL 같은 경우도 사실상 영업이익의 90%를 다 ESS에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ESS를 얼마만큼 빨리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실적도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그 엔솔 같은 경우는 3분기에 그 ESS 쪽 매출이 좋기 때문에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예상치를 상회를 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고 주가는 모르게 세게 반응하지는 않았네요. 네, 아무래도 LG와 그 PRS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는 이제 3분기 예상치가 현재 3천억 정도 적자 예상하고 있고요. SK온 같은 거 배터리 사업만 뭐 많게는 4천억대, 적게는 한 1,000억 중반대 정도 적자. 어떤 데는 일부 흑자도 얘기했어요. 1,700억 흑자도 있는데 대체로 평균으로는 좀 이렇게 그 적자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 SDI는 지금 워낙 지금 전기차 배터리 쪽 수요가 부진한 상태고요. 그 AMPC가 지금 워낙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전분기는 664억 정도 받았는데 3분기 31억 정도밖에 예상이 안 돼요, 현재는요. 그리고 고정비가 좀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 SK온 같은 경우는 그 포드 합작법인 그 글로벌 SK의 가동에 따라서 이제 고정비가 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그 전기차 쪽은 좀 판매가 좀 약간 좀 주춤한 것도, 하이브리드 쪽은 많이 팔리는데 좀 주춤한 것도 있고 해서. 일단 SK온은 그 고정비 때문에 좀 적자가 좀 커지고요. 삼성 SDI는 전기차 판매 배터리가 좀 부진해서 영향을 좀 받는데 ESS가 커버를 못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LG에너솔루션은 ESS가 이제 커버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오늘 주요 뉴스 중에 하나가 그 S&E 리서치에서 올해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을 발표를 했는데. 삼성 SDI만 빼고 탑10이 모두 다 성장을 했습니다. 그 CATL이 31%, 1월부터 8월까지 그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량을 보니까 연간 34% 정도 성장이 나왔는데, 비아디가 50%, 뭐 CATL이 30% 정도, 엔솔이 13%, 그리고 SK온이 20.3%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삼성 SDI는 마이너스 9.1%. 아, EV 쪽에서 유일하게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 고객사가 좀 부진해서 그래요. BMW라든가, 그러니까 스텔란티스라든가 이제 고객사의 전기차 판매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진이 있는데,
어쨌든 그 SK온이라든가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어쨌든 두 자릿수의 연간 그 출하량 증가는 나와서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우리가 이제 배터리 산업을 체크를 할 때 몇 가지 이제 일단은 그 주가가 이제 오늘은 반등이 나왔지만은 그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소외된 건 그렇죠.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보면은 배터리 쪽만 국권에서 보면은 일단은 실적 자체가 어쨌든 APC에 좀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APC 덕분에 2분기도 실적 방어를 했지만은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 쪽의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만큼 APC 수량이 적어져가지고 적자가 좀 커지는 거고요. 또 이제 이번 달부터는 그 전기차 세공제 조기 종료 우려가 있고. 그 포드라든가 GM이 리스차를 자기네들이 인수하면서 그 세공제를 이어가려고 했다가 지금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한 그 완성차 업체들이 한 70에서 80%가 나름 보조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이 10월 달부터 어떤 수요 절벽이 있지 않냐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일단 여전히 지금 배터리 3사 생산 캐파 대비해서 지금 그 생산량 증가가 134기가 정도에 달하는데 출하량 증가는 50기가 정도니까 50기와트치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캐파시 증가에 비해서 출하량 증가가 더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공급가행 형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공급가행이 확대가 되고 이어져 버리면은 감가상각이라든가 그렇죠. 고정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한참 기대가 있을 때는 막 물량이 없어가지고 그죠? 네, 서로 뭐 우리 거 지어주라 몇 년 전에 했다는 걸 막 땡겨서 했는데 그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죠? 네. 예. 근데 지금 북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쪽이 수요가 빠르게 올라가는 쪽이 ESS 쪽인데 그걸로 지금 실적을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실적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엔솔이 빠른 거죠. 그렇죠. SDA라든가 그게 그 SK온은 좀 느린 편이고 그 비자 문제도 지금 좀 있습니다 현재. 그 직원들. 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사업 차례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뭐 이스타 비언 이스타 뭐 이런 걸 지금 일할 수 있는지는 뭐 비용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정상화는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가서 구금 당하신 분들이 다시는 미국 안 가려고 하겠죠. 뭐 뛰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족들도 뭐 만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력 확보에도 리스크가 좀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인력들을 파괴력을 최소화시키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합작 공장 양산치가 늦어지게 되면 그만 판매량도 늦어지고 더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NPC 좀 덜 받게 되니까 실적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정말 시간이 돈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요. 늦춰지면 또 돈이 더 들어가는 그렇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배터리 업계가 현재 자금 조달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정부에서 뭐 500조 원을 뭐 그 지원해주고 뭐 이러는데 현재 한국판 II는 기재부의 반대가 워낙 크고 그리고 지금 3대째 논의만 토론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르겠고.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이제 우리가 한국판 IRA 같은 것이 2차 전지 산업을 사실은 키우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기대하자 그랬는데 뭐 나온 게 없죠. 그죠? 네, 그래서 뭐 그냥 뭐 거의 기대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업들은 돈이 필요하니까 자금 조달을 하게 되는데.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니 또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고 희석 가치도 생기고 그렇죠. 희석 요인도 생기다 보니까 또 금감원 허락을 잘 안 해줘요. 요즘 그런 맞아요. 문제들. 네. 그냥 그 삼성 SDI도 겨우겨우 허락받고 뭐 이런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방식이 그 PLS, 그 주가 수익 스와프 방식이라고 해서 이걸로 자금 조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게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PLS 같은 경우가 그 자회사 주식을 가지고선 이제 그 블록 형태로 그 매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 주가 수익과 연결해 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은 이제 그 이익을 그 자금을 조달하는 쪽에서 이득을 하는 거고 떨어졌을 때는 그 손실분을 보장해주는 형태 프라이스 리턴 스왑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회사의 주식을 가지고선 이제 그 주식과 돈을 맞바꾸는 겁니다. LG화학이 그러니까 LG 엔솔 지분 가지고 한다는 그건가요? 최근 네, 맞습니다. LG화학이랑 에코프로랑 SK이노베이션이 그걸 했고요. LG화학은 LG 엔솔션 가지고 이제 한 2조 원 정도 조달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분이 81.84%인데 80% 밑으로 떨어뜨려야지 글로벌 최저한세에서 면제가 되다 보니까 네. 2%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79.4% 정도로 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는 없고 그렇죠. 그죠? 글로벌 최저한세 네. 대비해서 지분율을 조정을 한 거고요. 이걸 원래 예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엔솔의 주가의 주식을 주가를 좀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그 배터리 기업들이 이런 PRS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PRS는 주식을 직접 매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현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무제표상에는 부채가 아닙니다. 자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이게 가능하고요. 또 이게 뭐 어떤 블록 완전 희량화 대량 그러니까 블록딜을 한다던가 장내 매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 하락 요인이 떨어지고 그렇게 크지 않고 또 그 지분에 대한 희석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우려라든가 신뢰 해소 이런 것들도 덜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번에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주가 빠지면 안 돼요. 네, 그 발행한 기업에 주가 빠지게 되면 그만큼 차익을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이게 이제 이거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게 업황이 개선 안 되면 이거 자체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만큼 그 사업 구조 자체가 그 수익성이 그렇죠. 수요가 보장이 안 된다는 마냥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할 수는 네. 없는 거니까. 사실 이 방법이 거의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래서 업계 전반으로 이게 수익성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PRS 방식을 하는데 이게 사실상 업황의 악화를 반영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 거죠.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SK 이노베이션은 기초자산을 SK온과 SK 아이테크놀로지 가지고 있고 SK온 2조 원, SK 아이테크놀로지 3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SK온은 뭐 글로벌 합작 공장 뭐 투자비라든가 원자재 조달 비용으로 했고 SK도 지금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SK 오션 플랜트도 매각했단 말이에요. 네. 그 옛날 상강 M&T 좋은 기업이에요, 그죠? 근데 맞습니다. 매각하고 SK 그룹도 사실은 뭐 2차 전지 쪽에 배터리 쪽에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자금 조달하면서 이제 업황이 좋아질 때까지 이 보릿고개를 넘느냐가 이제 문제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ESS 쪽으로 빨리 ESS를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해야 되고 지금 마지막 그 자금 조달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차 쪽이 좀 특히 북미 쪽이 부진하다 보니까 수익성을 빠르게 올릴 방법은 ESS용 LF 배터리를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서 빠르게 생산을 하게 되면 AMPC 같이 봐야 되니까 수익성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배터리 3사가 이제 그 ESS 사업에 대한 확대 전략을 피고 있고 제일 빠른 건 엔솔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업체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배터리 3사가 부채가 되게 많아요.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북미에서 미국 에너지로부터 대출 자금만 해도 27조가 넘어 20조 3천억 정도 받았습니다. 대략 196억 7천만 달러를 배터리 3사가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거를 갚아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빠르게 지금 성장 실적이 나와야지 갚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속도로는 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 채무부담이 높은 상태에서 인상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재무구조 빨리 개선하려고 그러면은 수익성을 빨리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요. 이제 그 가운데서 기업별로 이제 생존 전략이 있죠.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업이 잘 버티면서 이걸 넘어가느냐가 이제 그래서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이제 중국이 히토류 규제를 하고 또 오늘은 뭐 배터리라든가 인조 다이아 수출 규제도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뭐 관세 100% 얘기하는 게 이게 배터리 산업에서만 보면 어쩌면은 특히 ESS 배터리 관련돼서 중국의 자책골 가능성도 있다고도 보더라고요 현재. 그러니까 중국이 ESS 배터리를 미국에 거의 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장 거의 90% 정도 장을 하고 있는 거를 지금 관세 지금의 관세 가지고도 원가가 북미에서 생산하는 게 더 괜찮다 그렇게 보는데 100% 관세 더 붙어버리면은 이게 반사수가 빠르게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금 미국이 빠르게 배터리 공급망을 한국 중심으로 재편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판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 시를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K 배터리와 관련된 최근에 이제 이슈들 하고요. 이제 자금 조달 전략했고 ESS 관련된 얘기는 조금 따로 끊어서 이제 성장 동력이니까 따로 끊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